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따풀 2월 8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KBS의 신년 대담이 있었죠. 제목은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입니다. 제목 그대로 어제 대담은 상당히 이례적인 장면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박장범 앵커가 진행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두 사람이 용산 대통령실의 이곳저곳 대통령 집무실 그리고 국무회의장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대통령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 중간중간에 있었고 대담을 쭉 하면서 중간중간에 그런 장면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용산을 개방을 하는 국민에게 개방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저도 청와대를 한 10년 동안 출입을 하면서 이 대통령 취재 그리고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 이런 것도 많이 참여를 했지만 어제 같은 방식도 좀 새롭다 그런 느낌은 들었습니다. 꽤 괜찮은 이 편성이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질문이 어차피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질문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자들끼리 서로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자실 차원에서 서로 질문을 이제 배분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에게 각사 대표 기자들이 전부 다 모든 출입 기자들이 물어볼 수가 없으니 그 중에서 선정을 해서 한 10명 정도 선정을 해서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죠. 그럼 대통령은 서서 그것에 답변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좀 딱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질문은 다 합니다. 다 하고 한 명의 앵커가 질문을 하는 것이 다를 뿐이지 여러 분야의 질문은 다 나왔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몇 가지 아쉬운 이제 이런 질문도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기자회견을 할 때 여러 언론사를 모아놓고 기자회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빠지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어제 그 대담은 새롭게 시도된 대담은 꽤 괜찮았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물론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KBS만 했기 때문에 다른 언론사에서는 그걸 좋은 시각으로 볼 리는 없죠. 자, 그리고 어제 내용은 아무래도 국정 전반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지만 한 100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도 김건희 여사의 디올 파우치 그것이 가장 관심사였습니다. 자, 어떤 말을 했을까요? 조선중앙동아일보 일면 톱기사 제목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는 명품백 논란에 매정하게 못 끊어 아쉽다. 동아일보도 윤 디올백 논란 사과 없이, 사과는 어제 안 했습니다. 사과는 안 했고 아쉬운 점이 있다. 중앙일보는 몰카 공작에 당한 건 맞지만 매정하게 못 끊은 건 아쉽다. 자, 그래서 결국은 아쉽다는 표현입니다. 아쉽다. 일종의 유감 표현이죠. 유감 표현. 완전하지 못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건데, 김건희 여사가 친북 성향 목사 최모 씨, 최재영 씨죠. 에게 명품 가방을 수수한 것과 관련해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최 씨의 만남 요청을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나 생각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김건희 여사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최재영 씨가 아버지와 동향이라고 양평 동향이라고 친분을 얘기하면서 접근을 했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긴 참 어렵다. 그래서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아쉽다. 디올 파우치를 두고 가는 데 대해서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년 11월에 이 논란이 불거졌죠. 그때 서울의 소리가 함정 촬영을 한 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1년 2개월 그것을 들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안 들고 나오니까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고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계에다가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다. 이거 공작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정치 공작이죠.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걸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다. 그리고 아내가 김건희 여사가 저한테 미리 이런 상황을 얘기했더라면 저라면은 좀 더 단호하게 대했을 것이다.
그런데 아내 입장에선 여러 상황 때문에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된다. 뭐 아버지와 친분이 있는 목사라고 하고 북한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이렇게 접근을 해왔기 때문에 물리치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 앞으로는 국민께서 오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 끼치는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제2부속실 설치가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비서실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을 2부속실을 설치한다고 해서 이게 큰 효과가 있겠느냐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래도 설치는 비서실에서 준비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본인이 2부속실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보안책 마련을 위해서 이 제2부속실을 설치를 하지만은 크게 효과는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없어도 2부속실이 없어도 이번 일을 계기로 잘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채시 접근을 거절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유감을 표명을 한 걸로 저희들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다만 가방 수수의 적절성, 가방 처리 방침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또 논란이 났기 때문에 어제 제가 그 밤중에 이것을 보면서 느꼈을 때도 어쨌든 최대한 자제를 하는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를 하는구나. 왜냐하면은 어제 아마 민주당 또 좌파 매체 이 평론가들이 이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었을 겁니다. 어떤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절제를 하는 그런 모습은 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설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한겨레 신문이나 이런 경향신문이나 이런 데서는 왜 사과 안 하느냐, 뭐 사과 없이 뭐 해명만 했다, 뭐 변명만 했다 이런 식으로 했지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사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는 내용, 형식, 미협, 윤대담, 앞으로 조심, 약속이라도 지켜야 된다. 국정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국민이 가장 궁금해했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서는 사과보다는 해명 위주였다. 국민이 듣고 싶은 말보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했다는 인상을 줬다. 그리고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 신년 녹화 대담, 내용도 형식도 많이 아쉽다. 중앙일보도 역시 미협입니다. 윤 대통령 명품백 해명, 국민 우려 해소엔 미흡했다. 이것을 뭐 완벽하게 하게 되면은 완벽하게 해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또 새로운 논란거리가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장 민주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 알맹이가 없다, 뭐 사과 안 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이야기한 것도 지금 이 꼬리를 물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만약 더 많은 말을 했다면은 또 여러 가지 공세거리가 돼서 정치적 논쟁이 소모적인 총선 앞두고 논쟁이 확산될 수가 있었겠죠. 자, 말씀드린 대로 어제는 사실 국정 전반에 대해서 대담을 하는 거였습니다.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파우치였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신문의 일면 톱을 장식을 했지만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선일보 3면 기사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신년 대담 주요 발언, 윤 대통령 신년 대담 주요 발언은 대통령 그리고 여 대표 사사로운 관계가 아니다. 한동훈의 총선 후 보자고 했다. 두 사람의 갈등 관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나왔을 때 사적으로는 상당히 가깝고 오래된 인연이지만은 그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관계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할 일이 다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동훈의 총선 후에 보자고 했다. 총선 기간에는 내가 공천 같은 데 관여 안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천 문제는 대통령실 후광 같은 것은 없다. 용산 특혜 아예 기대도 말아야 된다. 용산 출신 참모들 한 38명이 총선에 나갔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총선에 대해서는
다음 국회 구성이 어떻게 되든 정부 견제를 하되 협조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민주당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북한 핵 위협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핵 개발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NPT 핵 확산 방지 조약이죠. 지키는 게 국익이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가 최우선 국정 과제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이 말도 있었네요.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서, 이 명품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파우치 논란과 관련해서, 진행자가 이번 일로 부부싸움을 했느냐 하니까 웃으면서, 전혀 부부싸움 안 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도, 문제점으로 이런 것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헬로윈 참사와 양승태 무죄엔 질문도 답도 없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때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수사를 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법원에서 무죄 받은 데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았고 답도 없었다. 물론 이 모든 국정 현안, 모든 것을 다 질문을 할 수는 없죠. 100분 동안에. 그리고 또 임명권을 가진 KBS와 녹화를 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KBS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권이 있죠. 그리고 이 앵커, 어제 진행한 앵커가 명품백이란 단어 대신 외국 회사의 조만한 백이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파우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 완벽할 수는 없는 그 일입니다. 자, 이것을 어제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제 판단으로는 무난하게 적절하게 방어를 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제 또 한 사람, 기자들 앞에 선 사람이 있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어제 처음으로 토론회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가눈클럽 토론회. 가눈클럽은 중견 언론인들의 모임이죠. 거기서 송곳 질문들을 받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 무난하게 통과를 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한동훈 대선 도전 묻자 총선 이후 내 인생 꼬이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면 지는 대로, 이기면 이기는 대로, 만약에 지면은 본인은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 당연히 이제 그 시점 되면 내려놓을 시점인데 전당대회에 열어서 새 지도부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굳이 이야기한 것은 이제 정치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을 한 겁니다. 그 총선에 졌을 경우에. 근데 총선 이후에는 아마 새로운 길을 모색을 할 수 있는, 총선이 끝나서 만 총선에서 이기고 나면은 전당대회가 열리죠.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마할 수도 있습니다. 총선에서 이기면은 본인은 어차피 총선에는 안 나가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도 정치권에 있으려면은 당대표직에 도전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총선에서 이겨서 이 국민의 지지가 확인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간훈 토론에 참석을 했는데 검사 독재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니까 검사 독재가 있다면은 이재명은 지금 감옥에 가 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저열한 몰카 공작인데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는 건 분명하다. 이런 입장을 또 다시 밝혔습니다. 4월 10일 총선 이후 뭘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해 보지 않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도 총선 이후 제 인생이 꼬이지 않겠느냐. 이기든 지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 자체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을 넓혀놔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 갈래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민주당은 지금 시끌시끌하죠. 총선 공천이 본격 시작됐는데 친문재인, 친이재명 정면으로 지금 충돌을 했습니다. 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동아일보는 임종석 출마 안 된다. 는 친명 지도부, 임종석은 문재인의 비서실장 출신이죠. 그래서 이재명은 임종석의 전화도 지금 안 받는다. 양쪽이 완전히 갈라졌다는 이야기죠. 조선일보는 문재인 때문에 대선에서 졌다. 이것은 친명 쪽에서 하는 것이죠. 친문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탓이다. 때 아닌 대선 패배 논쟁. 친명, 친문 공천 놓고 충돌. 자, 이 상황에서 임종석 첫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죠. 친명은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이 당신들에게 있다. 이렇게 하지만
당내에서는 그 책임론이 그냥 문제가 아니고 총선 후에 만약에 임종석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서 여의도에 입성을 하면은 이재명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되고 친문 개파의 핵심이 돼서 이재명에게 건의에 도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예 쳐내야 된다. 그 차원에서 임종석을 쳐내려고 하는 것이지 뭐 책임론 이것은 명분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해철 같은 문재인 정부 때 장관을 지낸 사람들도 물갈이 대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아시아투데이 오후 2시부터 아시아투데이 TV에서 제가 진행을 하는 라이브 방송이죠. 선거권의 현장 정치. 오늘 제가 오후 2시부터 진행을 합니다. 오늘은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번 총선에 출마를 하죠. 이영 전 장관이 나와서 본인의 그 출마 이야기도 그렇고 최근 그 용산 대통령실 또는 장차관 출신들이 편한 곳으로만 가려고 하는 그 논란,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김경국 전 국제신문 서울본부장이 또 참석을 해서 출연을 해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전국 현안의 속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도 갖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아시아투데이 TV 라이브 방송 선거권의 현장 정치 많은 시청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천파동이 시작이 됐죠. 아시아투데이 기사는 공천 부적격 김성태, 삼청교육대 핵관은 적격인가? 암처럼 퍼진 이들이 만든 결과다. 공천심사에서 배제됐죠. 거기에 반발을 해서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상당히 격앙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원망하지 않고 당을 원망하지도 않는다. 오늘의 이 참담한 결과는 본인이 공천에 배제된 이것은 우리 당과 대통령 주변에 암처럼 퍼져 있는 소위 핵관들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을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핵관. 지난해부터 이미 강서를 기웃거리던 배은망덕한 노총 후배 박대수는 한 달 전부터 컷오프를 운운하고 다녔다. 자신이 그 김성태가 컷오프가 될 거라고 거기에 이 도전장을 낸 한노총 후배 박대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다 할 통찰력도 없는 박대수가 사전 계략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미래를 예측이라도 했다는 말인가. 한간에 떠들고 있는 짜고 치는 공천 기획설에 대해서 해명하고 그 전모를 밝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박성민 의원, 울산의 박성민 의원, 그리고 이철규 공심위원이죠. 공천관리위원이죠. 두 사람을 직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우리 당을 몰입해 패거리 정당으로 물들이고 있는 핵관들이 누구인지도 잘 알고 있다. 정치 보복의 함정에 빠진 것이 공천 부적격 사유라면 자, 본인이 정치 보복의 함정에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드루킹 특검을 해서 그 간출하기 위해서 단식을 했었죠. 그리고 특검이 실시가 되었고 그 결과 문재인의 핵심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본인 딸의 그 취업 특혜 그 수사가 시작이 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 함정에 빠진 것이 나에게 공천을 안 주는 부적격 사유라면은 자, 그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청교육대 출신 조폭 핵관, 삼청교육대 출신 조폭 핵관은 공천 적격 사유라도 되는가? 이들이 완장을 차고 호가호위를 하고 당을 분탕질하고 결국에는 우리 당을 나락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 삼청교육대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그 기구죠. 그때 어떤 조직폭력배들 또는 뭐 사기범들 뭐 여러 사람들을 끌고 가서 혹독한 교육을 시킨 곳인데 삼청교육대 출신 조폭 핵관 조직폭력배로서 핵관 그러니까 대통령 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술 친구들이 공천을 설계했다. 자, 이건 아마 박성민, 울산의 박성민 의원을 겨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박성민 의원이 어떤 폭력 사건으로 구속이 된 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 군대를 가지 않았고 또 삼성교육대를 다녀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정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발이 시작이 됐습니다. 공천 파동이 어느 때나 공천 파동이 없을 수가 없는데 일단 그 탈락한 사람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는 경우 반발을 하는 데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파동이 시작됐다. 이것이 얼마나 크게 번질지 아니면은 찻잔 속에 태풍이 머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그 조국 구치소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2심 선고 있습니다. 자,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입니다. 조국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오늘 2심 선고 1심 실형 선고 1년 만에 2심이 선고된다. 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항소심 결과가 오늘 오후 2시에 나오는데 조국은 지금 뭐 총선에 출마하느니 신당을 만드느니 하고 있는 만큼 오늘 판단 결과 재판부 판단에 따라서 정치적인 파장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3부 오후 2시 조국과 정경심 2심 선고 공판 인데 조국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그리고 딸 조민씨 그 장학금 부정수수 뇌물수수 이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또 여러 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이런 것도 있고 지난해 2월에 1심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 그리고 특별감찰반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해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는데 당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죠. 왜 그러냐면은 정경심 씨가 감옥에 가 있었기 때문에 부부를 같이 구속은 하지 않는 관례에 따라서 하지 않았는데 정경심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가석방 유죄가 인정돼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아서 징역 4년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오늘 2심에서 다시 2년이 선고가 조국에게 되면은 법정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국의 구치소 행위 오늘 유력한데 지금 이미 송영길은 가 있죠. 구치소에 가 있죠. 그런데 그 안에서 뭐 당을 만들겠다고 뭐 정치검찰 뭐 해체당인가요? 뭐 당을 만들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조국도 또 구치소에 들어가서 이 옥중 신당 창당을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닌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참 코미디 같은 일이 또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간탁풀이었습니다.